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창업본점의 두부입니다. 네, 제프입니다. 네, 앤디예요. 네. 오늘은요, 어떤 얘기를 하고 싶어서 저희가 카메라를 켰냐면, 나는 창업할까, 취직할까? 뭐 이런 고민 좀 하시는 분들 있으실 것 같아요. 예, 창업, 네, 그쵸. 예, 창업에 대한 얘기들도 요즘에 너무 많이 나오고 하는데, 원래 창업이 뭔지도 잘 모르겠고, 그 다음에 취직만 생각하고 있었는데, 창업에 대한 얘기가 나오니까, 창업을 한번 생각해 봤다가도 내가 이게 적합한 사람일까? 많은 고민들도 좀 되고. 그래서 이런 얘기들을 좀 해볼까 하는데요. 질문들 가끔 들으시죠? 이런 질문들. 어떤 질문이요? 네. 나 창업에 적합한 사람일까요? 아니면 그냥 취직할까요? 뭐 이런 거. 그런 비슷한 얘기를 많이 하죠. 네. 내가 창업해도 될까요? 그러면서 난 성격이 이런데 괜찮을까요? 이런 식으로. 맞아요. 아니면 아무것도 아는 게 없고 해본 적도 없는데 뭐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될지 모르겠고 하는 게 맞는 걸까요? 네네네. 또 워낙에 요즘 뭐 대창업의 시대 뭐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창업 지원 정책도 많고 너도 나도 했다 막 성공했다 성장했다 그런 얘기를 들으니까 마음이 쫓기기도 하고 내가 안 하면 뒤처지는 게 아닐까 마치 비트코인 열풍이 일어났을 때처럼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도 되게 불안해하죠. 창업을 막상 하려고 하면은 창업은 불안한 일이긴 사실이죠. 취업이 맞아요. 오히려 수월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은 맞아요. 많이 하죠. 네. 그러면 이렇게 딱 질문을 이렇게 어떤 사람이 창업에 적합한 사람일까요? 적합한 사람이 따로 있을까요? 뭐 이렇게 좀 이게 질문해 주시면 어떤 대답을 하시겠어요? 어떤 대답 하실래요? 창업에 적합한 사람, 창업을 할 수 있을 것 같은 유형의 사람이라고 딱 잘라서 정해져 있다고 말하기는 저는 어렵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하다가 보니까 움찔움찔 뭔가를 내가 좋아하는 걸 하고 아니면 뭔가 할 수 있는 걸 했을 뿐인데 어느새 보니까 내가 창업을 하고 있더라. 이런 사람도 있을 수 있고 굉장히 막 의기양양하게 난 할 거야 라고 했는데 막 틀만 잡다가 아무것도 못하고 끝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또 사실은 사람을 그렇게 창업에 적합한 사람이라고 하는 유형으로 보기는 어렵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은 더 쉽게 창업이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좀 더 쉽게 도전해보고 싶은 마음을 내는 그런 사람은 있을 수 있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너무 두려워. 창업은 절대 막 이런 사람도 분명히 있을 거고 또 조금 그래도 성격적으로나 아니면 뭐 대담함 뭐 이런 것들이 있어서 나는 한번 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그래도 좀 쉽게 해보는 사람 뭐 이렇게 나눠본다면 그런 차이는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네, 흔히 뭐 외향적인 사람들이 다 창업에 더 쉽게 도전할 것이다. 뭐 이런 얘기도 하잖아요. 그렇죠? 저는 꼭 아니에요.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저는 거기엔 동의는 안 해요. 그런 네. 얘기들 많이 해요. 사실 네. 창업을 한다는 거는 굉장히 도전적인 행동이고 사람들과의 일단 관계와 교류를 통해서 무언가를 계속해서 개척하고 내 거를 결국 파는 거기 때문에 사람을 대하는 걸 좋아하는 잘하는 사람이 더 잘할 거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있죠. 네. 근데 저는 반드시 그렇지만은 않다고 생각하고 요즘 같은 비대면 시대에 사람 안 만나고도 얼마든지 자기 거를 팔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내향적이기 때문에 나는 창업에 적합하지 않아라는 그런 생각은 하지 않으셔도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요. 사실 저희가 이전에 내향적인 사람이 창업가로서 어떠한 것들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얘기를 한 게 있어요. 그걸 보실 때도 그렇고 사실은 딱 내향적인 사람이 창업에 적합하지 않은 사람이다라는 얘기는 아닌 것 같아요. 네. 그런데 흔히 우리가 그러면 근데 기업가 정신이라고 저희가 얘기하는 게 있잖아요. 기업가 정신이라고 얘기하는 거. 흔히 성공한 창업가들이 이런 식의 어떠한 생각이나 행동을 보인다, 행동 패턴을 보인다, 이런 의지를 보인다라고 해서 기업가 정신이라는 걸 이제 만들어놨는데 그런 것들 중에 뭐 혁신성, 도전성, 뭐 진취성,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위험 감수성, 뭐 이런 것들이 합창을 많이 있죠. 많이 있죠. 위험 감수성이 가장 네. 먼저 나오죠. 근데 그런 것들을 좀 하는 기질들, 그런 의지가 있는 사람들이 그럼 창업에 적합한 사람인가? 뭐 이런 거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게요. 그런 게 누구나 갖고 태어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사실 다 우리가 성향이라는 게 다 그렇죠. 다른데. 일반적으로 기업가 정신을 얘기를 하면은 방금 말씀하셨듯이 기업가가 갖고 있는 어떤 그런 성향들, 그 성공한 기업가들의 성향을 사실 배우고자 해서 기업가 정신이 나온 거거든요. 근데 그 기업가 정신을 많은 학자들이 사실 배울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타고난 게 아니고 하면서 자기가 길러내고 배울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라서 그거를 자기 성향에 우선 안 맞는 부분이 있다 할지라도 충분히 자기가 극복하고 배울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또 사실 기업가 정신이라는 거는 마인드셋이자 동시에 행동 실행이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연습을 통해서 조금씩 그렇게 뭐 도전하고 뭐 한계에도 불구하고 뭔가를 해보려고 하고 그런 것들을 키워나갈 수 있지. 사실 생각만으로는 얼마든지 야 나는 위험을 감수할 수 있고 주도적이고 혁신적으로 행동할 수 있어라고 생각을 할 수는 있지만 행동에 옮기는 건 다른 문제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기업가 정신, 창업 그런 거 이야기할 때는 연습 삼아서 조금씩 뭐라도 해봐라 뭐 그런 얘기를 이제 좀 조언을 하기도 해요. 연습 삼아서 조금씩 그렇죠. 연습 삼아서 네. 한 네. 번에 다는 못하더라도 전 제일 중요한 게 사실 실행력인 것 같아요. 그럼요. 네. 그거는 진짜 머릿속으로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저는 기업가 정신의 반성. 핵심은 결국엔 그걸 행동에 옮기느냐 안 옮기느냐의 차이인 것 같아요. 맞아요. 네, 근데 저도 어떤 사람이 창업에 적합한 사람인가에 대해서는 이제 흔히 얘기하는 건 있지만 그게 다 맞는 말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내가 창업에 맞는 사람인가는 스스로 확인할 필요가 있긴 하거든요. 그러면 앤디가 말한 것처럼 조금씩 해보면서 사실은 뭔가들을 시도해 보면서 그리고 요즘같이 특히나 대학생분들 요즘같이 지원도 있고 이랬을 때 실패해도 될 나이에 조금씩 해보면서 사실은 내가 창업에 적합한 사람이 맞는가 혹은 내가 이런 것들을 개발해 나갈 수 있는가 라는 것들을 뭐 시도해봐도 저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리고 또 어떻게 보면 창업에 적합하다라는 말로 딱 자르긴 좀 애매하긴 하지만 자기 자신 주변에 있는 자원을 잘 활용할 수 있는 사람도 굉장히 창업할 때 좀 더 성공하기 좋은 그런 성향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업가 정신에도 들어가 있는 얘기이긴 하지만 내가 가지고 있는 나만의 자원을 가지고 한다는 거는 요즘 같은 세상에 내가 다 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내가 잘 못하는 걸 다른 사람이 잘하는 걸 그 사람한테 도움을 청한다든가 아니면 나에게 없는 것을 어디에선가 구해와서 한다든가 하는 그런 제한된 그런 환경에서도 어쨌든 주변 자원을 잘 활용할 수 있어야 되는 게 아닐까 그런 그러려면 생각을 해요. 계획이 아주 필요하겠죠. 철저한 계획 바탕에. 자, 그러면 이제 두 분, 그 다음에 저도 이제 창업도 해보고 취직도 해봤던 경험들이 있어서 그러면 창업해서 좋은 점과 나쁜 점, 취직해서 좋은 점과 나쁜 점, 뭐 골고루 한번 얘기해봐 주실 수 있을까요? 미리 혹시 창업했다고 좀 좋은 해보시라고. 점이 그러게요. 창업해서 좋은 점은 좋은 점과 나쁜 점. 빨리 생각해 빨리. 이게 되게 많아가지고 사실은. 근데 그 중에서 딱 하나 찍자면은 창업해서 좋은 점은 시간을 내가 계획한 대로 쓸 수 있다라는 거. 그게 좋은 것 같아요. 근데 나쁜 점은 반대로 시간이 없다라는 거. 계획을 하고 있을 수는 있는데 은근히 우리가 바쁠 할 게 시간이 많다. 없어. 너무 말아야 할 게. 은근히 바빠요. 맞아요. 네. 그리고 취직은 취직은 이분이 공무원 출신이거든요. 그렇죠. 꾸준히 어쨌든 내가 그 먹고 살 수 있는 그 돈이 들어온다는 거죠. 아, 그죠. 그죠? 아, 그게 내가 큰 걱정 없이. 누구나 다. 큰 누구나 다. 걱정 없이 네. 돈이 들어온다는 거. 그리고 나쁜 점은 내 마음대로 못 한다라는 거. 시키는 대로 따라서 해야 된다라는 거. 이러나 저러나 내 맘대로 그쵸. 못하네. 창업도 시간이 없어서 못하고 그러네요. 이게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될지 고민이네요. 맘대로 되는 그 거 고민을 하나도 지금 없어요. 여기서 하시면 네. 어떡합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 촬영하는 데서. 여기까지. 그렇군요. 네, 앤디는 어떠세요? 저는 취업했을 때 일단은 되게 어려서 그러니까 되게 어려서 졸업하기 전에 대학교 졸업하기 전에 겨울방학 때 취업에 성공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꽤 오랜 기간 되게 열심히 일했었는데 그때 취업했을 때 좋았던 점은 누군가한테 일을 배울 수 있었다는 거예요. 내가 무언가를 처음부터 완전히 내가 알아서 다 한다기보다는 그래도 차근차근 이건 이렇게 하면 돼, 저건 저렇게 하면 돼가 있고 그 토대에서 내가 배운 거 위에서 좀 베리에이션을 하고 새롭게 시도를 해보고 도전해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또 그렇게 도전해서 잘 안 되면 상사한테 깨지긴 하지만 그걸로 끝. 그렇다고 해서 내 월급이 까이진 않으니까 그런 게 있었던 것 같아요. 좀 안전하게 도전하고 그렇죠. 배워보는 네, 거, 체계적으로 일하는 걸 배워보는 거인 것 그렇죠. 같고 좋은 거죠. 네. 나쁜 점이라고 한다면 아무래도 조직인 거죠. 그래서 몹시 나를 갈구는 선배도 있어 왔었고 왠지 나를 싫어하는 후배도 있어 봤었고 뭐 이런 것들. 그래서 조직 속에서의 관계, 조직 속에서의 그런 어떤 그 또 좋은 점의 반대죠. 짜여진 틀 안에서 뭔가를 해야 된다는 게 좀 어려웠던 그렇죠. 것 같아요. 조직 생활을 네. 하다 보니까 사람 간의 관계가 쉽진 않죠. 그럼요. 맞아요. 창업을 해도 사람과의 관계라는 게 있긴 하지만 그거는 어떻게 보면 약간 우리가 조절이 가능한 관계죠. 그렇죠. 예, 맞아요. 근데 예. 이건 묶여 있잖아요. 창업해서 공동 창업자하고의 갈등이 너무 심해. 서로 미션이 안 맞아. 그러면 헤어질 수 있지만 조직 속에서는 그게 잘 안 되니까 그 약간 묶여 있다는 느낌 속에서 그게 더 스트레스가 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창업을 하니까 일단 셀프 브랜딩이 됩디다. 네. 이거 되게 옛날 말투잖아. 됩디다, 뭐 막디다. 네. 그 셀프 브랜딩으로서 내가 어떤 거에 주체야라고 하는 스스로의 자부심 이런 것들이 느껴지기도 하고 내가 그 자기 마음대로 기획을 해보고 물론 이제 그렇다고 해서 네, 한계는 있었지만 기획을 해보기도 하고 또 내 생각대로 만들어보기도 하고 그래서 또 단점이라고 한다면 모든 책임이 결과적으로 모든 게 다 나에게 돌아온다라고 하는 그 무거운 느낌 그리고 네네네. 약간 그런 거죠. 내가 잘하고 있는가에 대한 확신이 잘 서지 않고 또 내가 이렇게 해서 될까 안 될까에 대한 그런 두려움 뭐 이런 것들이 약간 막막함 그래서 일하지 않으면 돈이 안 들어오는 거 때로 맞아요. 일해도 돈이 안 들어오는 거 이래도 돈이 안 들어올 때가 있습니다. 그런 그게 거. 걱정이죠. 네, 그렇죠. 그게 제일 네. 약간 서로 진짜 분명하게 장단점이 네네네. 대응되는 것 같아요. 저도 취직했을 때 가장 큰 장점은 진짜로 돈이 또박또박 들어온다는 것과 그리고 최종 책임을 제가 안 해도 된다는 거죠. 네, 최종 결정을 제가 하지 않기 때문에 최종 책임이 저한테 없다는 거. 그게 약간 마음에 안심을 주는 것 같긴 해요. 취직했을 때. 근데 나쁜 점은 뭐 두 분께서도 얘기하셨지만 저는 좀 제 맘대로 해야지 되는 스타일인데 제 맘대로 못하는 게 있어요. 제가 막 이렇게 해서 올라가면 사실 그게 이제 이리 분해되고 저리 분해되고 막 이렇게 해체가 되기도 하고 뭐 결정이 안 되기도 하고 그런다는 거. 근데 창업해서의 좋은 점은 반대로 취직해서의 나쁜 점과 반대로 제 맘대로 할 수 있다는 거. 제가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꿈꾸는 거. 물론 이제 고객에 대한 니즈 파악이나 뭐 고객에 대한 생각도 해야겠지만 기본적으로는 제가 생각하는 대로 한번 시도해 볼 수 있다는 거. 그게 맞는지 틀린지 이렇게. 근데 나쁜 점은 취직했을 때와 반대인 것 같아요. 제가 책임져야 된다는 거. 제가 그렇죠. 결정하고 모든 책임을 다 져야죠. 제가 마지막에 책임을 그게 경제적이든 심리적이든 아니면 인간관계든 제가 최종 책임을 제가 져야 된다는 거. 이게 조금 힘들었던 부분일 것 같아요. 그래서 창업자들이 스트레스를 많이 받죠. 스트레스 많이 받죠. 받습니다. 불안감에 시달리기도 네. 하고 그런 나름 것들이 좀 있죠. 이 얘기도 사실 나중에 좀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창업자들 스트레스 받을 때 어떻게 풀까요? 이런 얘기도 나중에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그러네요. 네. 후속. 네, 후속으로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어쨌든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많이. 그렇죠. 지원까지 생겨봐요. 그 어떻게 또 더 고민되죠 이제. 직원이 네. 생기는 직원 순간 생기면. 아빠처럼 어디 가서 돈 벌어 가고 이 사람 먹여 살려야 되는데 이 생각이 듭니다. 내가 아는 어떤 대표는 자기가 막 알바를 해요. 막 알바를 해갖고 직원 월급을 줘. 그런 이제 볼 수밖에 없어요. 돈 안 네. 들어올 때는 그렇게라도 해야 월급을 되는 잘못 거죠. 줘주려고 하니까 해야 되니까. 책임을 져야 그래야지. 되니까. 훌륭한 창업자신데요. 직원 월급 기본이죠. 제일 나중에 주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직원을 해봐가지고. 네. 그러면 마지막 대학교 4학년을 앞두고 있다면 그래서 대학교 4학년 때 다시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 그러면 취업을 하시겠습니까? 창업을 하시겠습니까? 대학교 저요? 4학년 어느 시기? 초 이제 아니면 졸업을 말? 말 이제 졸업을 말. 앞두고 이제 내가 뭔가를 결정해야 된다 한 다음에 그러게요. 그러려면 사실 미리 준비를 해야 돼요. 창업을 하려면 좀 뭔가 이렇게 체계적으로 내가 어떤 걸 해야 될지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좀 알아가고 배워가는 그 생각을 필요하거든요. 했다. 그래서 이리저리 고민들 해보고 있었다. 근데 맨 마지막에 그렇다면 저는 무조건 창업. 진짜. 네. 전 창업을 할 것 같아요. 어. 그 당시로 돌아가면 뭔가 준비를 해서 뭐 지금 하고 싶은 거를 그 당시에 준비를 해서 창업을 하든 어떻게든 창업을 할 것 같아요. 취업보다는. 네. 네. 저는 약간 머릿속으로 계속 그 생각을 이리저리 하고 있었는데 제가 아까 4학년 초냐 말이냐 물어봤잖아요. 4학년 초라고 한다면 일단 저는 휴학을 하고 학생 신분은 그대로 유지한 상태에서 창업 지원 사업이든 뭐든 도전을 해서 한번 창업의 경험을 시뮬레이션처럼 돌려보고 그게 잘 되면 중퇴하고 계속 하는 거야. 그러면 이제 스티브 잡스가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쭉 가는 거고. 근데 세상이라는 게 여의치가 않죠. 그렇게 했는데 이게 잘 안 됐어. 그러면 일단 좀 접고 이제 다시 대학생 신분으로 돌아가서 그리고 취업을 준비를 해보는 거죠. 요즘은 사실은 그 취준생들에게 하나의 스펙처럼 그렇게 창업 경험이라는 것도 요구되어지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약간 저는 안전바를 만들어두는 그런 개념이었고요. 근데 만약에 그게 아니야 정말 4학년 말이야 선택을 해야 돼 라고 한다면 저는 약간 반대 의견이에요. 창업을 해서 일을 해본다는 것도 결국은 일이거든요. 근데 일의 경험이 하나도 없는 상태에서 그
그런 행정적인 처리부터 시작해서 일을 해본다는 건 되게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취업을 해서 어느 정도 일이라고 하는 것과 돌아가는 것에 대한 좀 이해를 하고, 근데 그 기저에는 내가 창업을 하기 위해서 배우는 거야 라는 그런 게 있으면 굉장히 흡수가 빠르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해보고 그리고 창업을 해보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선취업 후 창업. 그것도 좋은 생각이죠. 근데 저는 이제 정답은 없어요. 그 생각은 하나 있어요. 그러니까 취업이 안 된다고 해서 창업을 하면 절대 안 된다는 그건 안 거죠. 되지. 그건 안 되지.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은 게 뭔지를 보고 이게 내가 취업을 해서 좀 배울 수 있다 싶으면 취업을 하는 것도 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관련 그 다음에 맞아. 그렇죠. 그 다음에 그걸 좀 더 알고 나서 창업을 하는 것도 방법이죠. 저는 창업과 취업을 다 이제 내가 잘 안다,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안다라고 한다 그러면 창업을 목표로 취업을 할 것 같아요. 저도. 그래서 비슷한 얘기긴 한데 창업을 목표로 내가 그러면 이 창업하고 싶은 분야에서 알아야 되는 건 뭐지? 라고 해서 그 기업들한테 취업을 해서 좀 일을 배워보고 말 그대로 사실은 창업을 해서는 배울 사람이 없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취업을 해서 그 선배들이나 이제 했던 분들한테 이제 배워보면서 그리고 고객들도 만나보면서, 왜냐하면 취업을 하면 그들은 이미 그 분야의 고객들을 가지고 있으니까 고객들도 만나보면서 이리저리 뭐 제가 생각하고 있던 아이템을 디벨롭 한다거나 생각을 좀 더 발전시켜서 그리고 창업을 할 것 같아요. 네. 네. 높아심에서 딱 한마디만 더 덧붙이자면 그렇게 해서 창업하기 위해서 취업한다는 거는 결국 나를 위해서 취업하는 거잖아요. 그게 결국 그 나를 고용해준 회사에 해를 입혀서는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정말 이걸 가지고 창업할 것처럼 열심히 일을 함으로써 회사에 기여를 하고 회사에서 그걸 통해서 일을 통해서 배운다고 생각을 하시는 거지, 내가 여기에서 단순히 뭐 자본금을 모으고 내지는 뭐 여기 고객을 빼고 이런 관점이 아니라는 거. 높아심에서. 예, 맞습니다. 예. 중요한 그리고 얘기죠. 창업을 할 생각을 하면 사실은 취직을 해서 어떤 프로젝트 하나를 맡더라도 책임감 있게 하는 방법들을 스스로 익히셔야 돼요. 예, 창업을 하게 되면 그 모든 책임이 자기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실제로 창업을 했던 친구들을 기업에서 이제 뽑아봐도 창업했던 친구들은 약간 책임감을 가지고 하는 게 있어요. 이 한 부분만이 아니라 1에서 10까지를 전체를 보고 내가 이 부분에서 제가 이 부분을 어떻게 할까요? 라는 것들을 책임감 있게 좀 하는 측면들이 그렇죠. 있거든요. 자기가 찾아서 하는 성향이 찾아서 하는 있죠. 성향들이 있어요. 그래서 기업에서 또 창업했던 친구들을 좀 뽑는 경우도 있긴 하거든요. 실제로 저는 그렇죠. 그 관점으로 좀 뽑았었어요. 실제로 다른 곳에서 일을 할 때, 저희 밑에 직원을 뽑았을 때. 그래서 책임감 있게 일을 하는 것들은 물론 기업에서도 어떻게나 마찬가지입니다. 최종 결정이 자기한테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네. 그럼요.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나는 창업할까, 취직할까 고민하시는 분들에게 이런 사람은 창업하세요. 혹은 이런 사람은 취직하세요. 혹은 그 이외에 다른 얘기 해줄 거 있을까요? 마지막으로 한마디씩만. 마지막으로 한마디. 네. 몇 분? 아니, 문득 3분 이내. 3분 이내. 그거보다 짧게. 일본 컨설턴트 출신의 이제 야마구치 슈라고 하는 분이 있어요. 철학은 어떻게 삶의 무기가 되는가, 뭐 또 일의 감각, 일을 잘한다는 것, 뭐 이런 걸 쓰신 역시 분이거든요. 배우시는 네, 아니 요새 뭐 때문에 읽었어요. 최신 읽은 것만 얘기하는 거야. 그분이 일을 잘한다는 것이라는 거에서 좀 추상적이지만 일의 감각이 있는 사람이 일을 잘한다라고 주장을 했어요. 그러니까 약간 이제 추상적인 느낌이 있긴 하지만 거기서 말하는 일의 감각이라는 게 일이 인과관계와 스토리 전개를 이해하는 사람. 그래서 전체적인 맥락에서 내가 하고 있는 이 부분의 일이 결국 전체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그게 어떤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스토리라고 표현을 했거든요. 그 사람은 그런 스토리 전개를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 결국은 일을 잘하게 된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했고, 창업이든 취업이든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창업은 내가 하는 일을 내가 처음부터 끝까지 나의 일을 하는 것이고, 취업은 어떤 큰 일 속에서 내가 맡은 일에 처음부터 끝까지를 하는 거라고 생각을 했을 때, 전체 속의 부분이냐 부분 속의 부분 위의 전체냐. 네, 당황. 네. 하여튼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그거 두 개는 결코 다른 게 아니다. 창업을 하고 그 경험으로 취업을 할 수도 있고, 취업을 해서 거기서 배운 내용으로 창업을 할 수 있고. 하지만 근본적으로 우리는 전차적으로 경제의 변화라든가 시대의 흐름의 변화에 따라서 누구나 한 번쯤은 창업을 해야만 되는, 혹은 취업했다가 일찍 정년퇴직을 하고 무언가 자신의 삶을 새로이 꾸려가야 되는 그런 걸 만나게 되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무엇으로 시작하든 어쨌든 결국은
창업으로 귀결되지 않을까. 그러면 그 창업을 내가 더 잘할 수 있도록 그 경험, 그때까지의 일들을 통해서 자신의 역량을 쌓아가고 키워가는 것, 그게 중요하고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그러네요. 생각합니다. 한 3분 안 넘었죠. 예, 안 넘었어요. 역시. 넘어도 돼요. 그래요. 네, 맞아요. 저도 약간 비슷한 생각이긴 한데 사실 창업이냐 취업이냐는 문제가 되지는 않은 것 같아요. 내가 어떤 걸 할 것이냐를 먼저 정해놔야지 그 다음에 그거를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내가 창업이냐 취업이냐 그 다음에 정하면 될 것 같아요. 그렇다라고 봅니다. 간단하게. 네. 저는 창업이냐 취업이냐 고민하고 계시면 취직하세요. 취직하시고 현실적인 얘기일 수 있겠네요. 네, 취업하세요. 그 고민이 된다라는 거 자체는 사실은 맞네. 예, 그 준비가 덜 된 경우일 수가 있거든요. 그게 경제적으로든 아니면 경제적으로 돈이 많아야지 창업한다 이건 아니에요. 근데 경제적으로 내가 책임질 거다라는 마음가짐이든 어떤 거든 어쨌든 고민하고 있으시면 그냥 취직을 하세요. 대신 창업에 대한 생각이 있으시다 그러면 말한 것처럼 창업에 대해서 계속해서 고민해 보시고 그다음에 취직을 해서 이제 일을 하면서 어느 순간에는 내가 이걸로 정말 창업해야 될 것 같아 라는 생각이 들 때 그때 창업을 하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조금 젊은 어린 친구들은 사실은 그 고민 된다 그러면 취직을 하세요. 자기가 관심 있는 분야를 열심히 찾으셔서 예,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저는. 깔끔하네요. 네. 아주 깔끔하네. 고민된다면 그러네. 뭐 그런 거죠. 뭐 먹을까 말까 하면 먹지 말고, 뭐 살까 말까 하면 사지 말고, 할까 말까 하면 해라. 뭐 이런 거가 있는데 그런 관점에 네네. 네, 좋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은 저희 나는 취직할까 창업할까, 나는 창업에 적합한 사람인가, 뭐 이런 것 때문에 저희가 경험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 경험을 이제 일단 뭐 이렇게 이런 말 하긴 좀 그렇지만 꼰대처럼 이런 말 하긴 그렇지만 경험이 있는 선배로서 조금 얘기들을 해봤습니다. 네, 그러면 저희 이렇게 마무리할게요. 네. 하지만 정답은 없습니다. 네, 정답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정답을 찾아가시면 됩니다. 네, 그러면 나중에 봬요. 안녕. 네, 마치겠습니다.